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진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왕조입니다. 이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진나라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법을 실시했는데요. 이 변법 실시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체제를 정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법 실시뿐만 아니라 상황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교수를 펼쳤는데요. 각지에다가 스파이를 파견한 그런 외교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가 있었던 지역이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교류가 조금 적었어요. 이런 부분이 진나라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진나라는 이런 혼란한 시기를 수습을 한 후에 황제 지배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때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황제라는 칭호는 청나라 멸망까지 중국에서 사용하는 왕호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는 이름도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제를 사용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제 지배 질서를 확립을 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 또한 같이 실시를 했는데요. 진시황제는 바로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이 군현제는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함으로써 마지막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 이사가 군현제를 실시할 것을 진시황에게 건의합니다. 봉건제는 지방에 자신의 혈연으로 된 그런 제후들을 파견을 해서 그 지역을 간접 지배하는 형식이었다면요. 군현제는 지방의 관리들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을 해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군현제의 실시로 인해서 개별 인신적인 지배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진나라는 영토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 제도 측면에서도 통일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량형이나 수레의 폭을 통일하는 정책도 했고요. 글자도 통일해서 소전체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 통제를 위해서 그 유명한 분서 갱유를 실시했는데요. 분서는 책을 태운다는 뜻으로 진나라의 일원적 지배 사상에 어긋나는 그런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거고요. 갱유는 유학자를 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진나라의 일원적 사상을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가족들까지 모두 다 사형시킨 제도를 분서갱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진시황은 만리장성이나 여산릉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도 실시했는데요. 이때 연좌제를 실시하였고요. 기일 내에 공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차명을 시키는 그런 법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진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다 이렇게 통일한 거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아직도 진시황의 그런 통일 정책을 용납하지 못하고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수습하고 또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봉선, 순행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직접 가서 이렇게 순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봉선과 순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낭야대각석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런 강압 정책들은 백성들의 불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진나라 멸망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진승5강의 난은 진승과 5강이 일으킨 반란을 말하는데요. 북쪽의 변방을 수리하러 가던 농민들이 갑자기 큰 비가 와가지고 제 시일 내에, 제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일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차명을 당하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승과 5강이 우리 지금 거의 가봤자 차명을 당하니 여기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자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많은 농민들이 동조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인 진승5강의 난입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을 소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만적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진승오광의 난에 이 문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진나라는 이런 강압 정책들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등 민심을 이반시키는 정책들을 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강압 정책들은 진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옛날 6국, 각국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유방과 항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초한지가 이 바로 두 사람의 전쟁을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방은 관중 지역을 기반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항우는 팽성 지역을 기반으로 삼았는데요. 이 관중 지역이 이점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유방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고 결국 유방이 항우를 이기게 되면서 중국의 한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진나라는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한 중국 영토의 원형을 만들기도 했던 나라고요. 황제 지배체제를 성립하면서 이후 청나라까지 이어지는 황제 지배체제를 확립했던 나라라는 의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진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나라 이후 유방에 의해서 건국되는 한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